자, EBS 23년도 수능 완성 실전 1회에 나와 있는 난장이와 수월이 작은 공부 가져오도록 하죠.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덩어리는 장남이 나에게만 말했다. 나는 영수죠. 영수. 이 글은 이제 영수가 1인칭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영호, 영희로 서술자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외할머니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자,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물림이라는 거야. 가난의 대물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회 구조의 모순에 의한 가난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종의 자식이 결국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현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서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 쫓아내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줬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 사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를 하셨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됐지만 할아버지 때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왜? 시대로 변했지. 사회가. 그치? 농경사회에서 뭘로? 자본주의 사회. 할아버지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은 처지가 있는 거지. 그치?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내가 영호가 부럽다. 난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더 큰 영호를 낳았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거 없는데 무섭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난쟁이였어 라고 할 때 여기 난쟁이는 신체적 불구를 드러내는과 동시에 사회적 불구자, 사회에서 어떤 그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처지 이런 거 드러내는 거야. 다 상징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다. 여기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다 떼었다. 문 거죠?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예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나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25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명인에도 어차피 아파트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돼요. 그리고 주권을 팔고 있나? 명인에도 서두르세요. 자, 이제 재개발이 돼. 그러면 그 땅에 불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 여기 불법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갈래?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 쫓겨나면 갈 데가 없잖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입주권을 미리 준단 말이야. 그래서 입주권이 뭐냐면 야, 너네 여기서 살고 싶으면 50만 원 내 이런 거야.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30만 원 내 이런 거야. 근데 그런 돈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입주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그 입주권을 부동산 업자들이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돈 주고 하는지. 17만 원을 샀다는 거야. 어머니는 계란 얼굴도 서 있었다. 어머니를 명예어머니가 다가쳤다. 저희는 내일이라도 주면 됐어요. 영희네가 돈을 준다면 집이야 도끼질 몇 번이면 묻어졌습니다. 영희는 눈에 다시 눈물이 되었다. 커도 마찬가지다. 잘 울었다는 거야. 제 집애들은 잘 울었다. 내가 영희 옆으로 갔을 때 영희는 장독대 바닥을 가리켰다. 장독대 시멘트 바닥에 명희 어머니는 크로커를 좋아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다. 영희가 웃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주었다. 그것을 계단을 만들고 벽에 시멘트를 쳤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힘든 일을 못했다. 그래도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때를 지어 이 동네를 돌았다. 그때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들도 울음을 그쳤다. 윽박지르는 주인에게 제 눌린 개들도 짖기를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온 동네가 조용했었다. 갑자기 평화스러워 어안이 벙벙한 척. 나는 우리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다. 그걸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들과 악수할 때 아버지는 발꿈치를 불었다.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 난 네가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거인처럼 불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응? 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차씩 때를 지어 동네를 돌았다 이거잖아. 정치인들. 자,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자,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투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때만큼은 우리도 울지 않았고, 그렇지?
개들도 짖지 않았고 온 동네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허리를 굽혀서 뭘 했다고? 인사도 했다는 거야. 그때 알았지? 뭘 얻기 위해? 표를 얻기 위해. 그런 뜻이 하니? 너 봤지? 내가 그랬다. 영어가 공부했더니 나도 봤어요. 이거 말했다. 그때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개천이 다리를 놓고 돌을 포종하고 우리 동네의 건물을 양성화시켜주겠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뭐야? 입에 발린 사탕 발린 거짓말이지. 우리는 어른들을 따라 크게 손뼉을 쳤다. 다음 사람은 먼저 사람이 다리를 놓고 돌을 놓고 포장했다고 하니 구청장을 보내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나란 일을 하겠으니 그 일을 깨달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또 손뼉을 쳤다. 우리도 따라 쳤다. 커서까지 나는 그때 일이 종종 생각났다. 두 사람 이상은 아주 진하게 나이 머리가 나왔다. 나는 그들을 증오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그들은 엉뚱하게도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었다. 서로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고통을 안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실 문자가 좀 간결체거든. 그래서 간결체를 통해 가지고 약간 객관적인 태도, 물론 이게 주관적인 문학이 있긴 한데, 그렇지? 뭔가 약간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판단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야. 행복동사의 마지막 열쇠는 우리에게 안공과 같았다. 그러니까는 단어적인 명명법이야.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부동산 업자와 함께, 그죠? 표차를 받으러 간 거야. 그렇지? 사라졌어. 부동산 업자의 차를 타고 갔어. 여기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건 줄 끊어진 기타와 편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기타는 어떤 희망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 끊어진 기타니까 희망이 뭐고? 끊어진 현실, 사라진 현실.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이번에 소리들을 수 없었다. 단문별이 수초 사이를 불렸다. 지섭이 이발관 집 공터를 지나 한참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소고기가 들려있었다. 대문 앞에서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버지가 소고기를 부어간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어간에서 연기가 되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며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물을 씻었다. 자, 그러니까는 서수자가 누구야? 동생이지. 정호. 우리 며칠 동안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댔다. 형은 명인의 안방 문서줄을 쪼개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같은 기침을 했다.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었다. 그는 지섭이 말했지? 아마도 뭔가 대화하다 그랬겠지? 그는 말하면서 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흘려 곧바로 동산으로 가봤다.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맑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그 바른 쪽에 슈퍼마켓이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뻤다. 아무도 영희가 난쟁이 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거기서 고기 국 끓는 냄새 났다. 왜 고기 먹는 거야? 철거되기 직전에 마지막 파티,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왜 명인의 집 그 문설주를 뜯어다 떼는 거야? 자, 이주권을 팔고, 그렇지? 이주권을 판 돈을 받아서 명인애한테 빌렸던 돈을 갚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명인애는 떠난 거야. 언니, 일이지?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어머니가 상한 차를 행주지를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버린 집들 고기를 만들어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통을 차렸다. 형이 상을 때려다 마루에 넣었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걔는 걱정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왜? 자, 형은 왜 걱정했던가? 내가 개길까봐, 알았지? 표차를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였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나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먼저 술을 들었다. 그 옆자리에 지섭이 술을 들었다. 어머니는 말을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어? 부동산 업자랑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지? 영희를 배신한 거야? 그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를 재우고 그 집에 있는 자기 집의 표차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훔쳐오기 위해서 간 거야. 알았지?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 때부터 묶여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 같은 기침소리가 그 마디마디에 슬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집을 사고 물었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 부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이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현관아의 밥그릇에 넣어줬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을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숭늉을 마셨다. 숭늉을 더 마시다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이불과 옷가지를 싸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쌓아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여기서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지배자야. 그치, 이제 어쨌든 똑같은 피지배 계층이지. 그러니까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가난한 노동자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노동자의 철거 상황을 보면서, 그렇지? 한편으로는 안 됐고 슬픈 거야.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지, 알았지? 우리는 어머니가 쌓아놓은 짐을 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 식칼, 도마, 들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는 아버지 공구들이 들어있는 가게를 메고 나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옆에 쇠망치를 든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받은 돈을 들어 집을 가지고 돌아섰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고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그네가 종이에 무엇인가 써넣었다. 집에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듣었다. 그가 말했다. 30일까지 철거하게 돼 있었죠. 시한시였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 물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님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님이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허락을 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0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선조 때부터 정착하고 싶은 유명한 와서 지은 집이에요. 선조 때부터. 그죠? 사실 이 집은 부잣집이 아니잖아. 이게 진짜 판잣집이야. 임시로 세워놓은 가건물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잖아.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먹으면 부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라는 것은 이 가난이 대대로 물려가는 가난이죠. 그래서 500년 된 집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